자, 그러면 두 분이 오늘 좀 괜찮다라고 가지고 오신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성경 부장은 이 원전산업 가지고 오셨고요. 이상투자자문의 이석호 본부장은 바이오 가지고 와주셨네요. 자, 원전산업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어제부터 좀 꿈틀꿈틀하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안정적인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찾아보자라고 발전 방향을 잡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까운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를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건설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빌 게이츠 쪽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소형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독일이라든지 뭐 지멘스사를 통해서 가까운 친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유럽 쪽에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최근에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공기 저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이 바이든에서 정책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핵심 업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통틀어서 원전 산업이 오히려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대체 에너지 쪽에서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고효율을,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업종이 아마 원전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친환경이 묶이면 미래 먹거리로 무조건 뜨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원전이 친환경이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의외이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원래 알고 계셨어요? 원전이 친환경인 거는? 저도 뭐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R 자료라든지 회사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소형 원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소형 원전은 이미 10년 전에 이미 생산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일본이 이제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전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이제 사고가 터지면서 이런 대형 원전을 굉장히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석유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생각을 한 게 아마 자동차 위쪽에 이제 태양열 전지를 통해서 석유가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가는 석유 에너지는 극히 소량인데 생산되는 에너지는 약간 200만 배 정도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형 원전 쪽으로 각각 정부들이 좋은 각각 도시 쪽에 연결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들어가는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아웃퍼폼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보다 더 현실적인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면서 소형 원전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석호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원전 어제도 얘기를 저랑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좀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신지. 저는 사실 정말 100% 가까이 동의하고요. 네. 원전은 사실 뭐 친환경은 맞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봅니다. 어떤 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위험을 통제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통제가 안 됐을 때에 대한 어떤 뒷 데미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원전 아까 그 수소도 네, 지금 현재 있는 게 뭐 이제 풍력이나 수력을 이용해서 할 때 키로당 한
한 10,000원 정도가 든대요. 근데 이제 원전을 이용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키로당 수소 뽑아내는데 한 3,000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적극 고려하면서 시행하고 네, 있고 국내도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뭐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분의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이석구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바이오 이야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암학회 얘기를 미리 해주시면서 이제 바이오가 많이 눌렸으니까 움직일 때 됐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진짜 바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일단은 뭐 첫 번째가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서 있다가 얻어맞은 격이죠. 그죠, 그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뭐 이유 없이 이제 도둑놈 취급을 당할 때는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이오 시총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코스닥에서 예, 뭐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 시총이 큰데 큰 수급들이 한번 등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시총이 크죠. 그러면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을 어떤 바스켓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강한 어떠한 수급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게 그 말이었고요. 맞아요. 어떤 뭐 세력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 빠져 있다는 거를 좀 투자 포인트로 좀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또 학회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있지만 5월 달에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두 번의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격 메리트나 어떤 이런 일정 모멘텀이 남아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를 위로 보내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많이 오른 것들을 조정받게 하고 많이 빠진 거를 상승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만일에 오늘 바이오 빼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올렸던 2차 전지부터 IT 모든 종목들을 올렸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네. 지금 한 1,000포인트를 훨씬 넘었을 겁니다. 어. 그거는 싫은 겁니다, 시장이. 일단 잡아두고 네. 한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많이 빠져 있는 거 하고 오른 거는 조금 조정받게 하고 이러면 한 요 정도에서 가둘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게 시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쪽을 좀 조정받게 하고 한다면 이제 바이오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큰 이벤트 중에 5월에 공매도 시행하잖아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이벤트 될 때 5월 달에 너무 힘들 거야 라고 해서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전에 주가를 웬만큼 올려놓고 공매도를 때리더라도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월은 5월의 공매도 앞전에 조금 주가 상승기를 노려볼 만하다. 요 4가지 정도 포인트를 갖고 좀 업종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 짚어주시고 그리고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추세로 간다기보다는 뭐 4월까지 일단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4월까지 유효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어떠한 종목이 주가가 어느 이상의 고평가 구간이 진입되게 되면요. 당연히 차익이란 게 나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바이오 종목들 아무거나 한번 틀어놔 보십시오. 뭐 물론 오늘 한두 개 빼고요. 다 대부분 주가가 거의 형편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그게 4월 중순일 수도 있고요. 4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만일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모든 종목들 대부분의 저희가 아는 종목들이 50~60%씩 급등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심리가 과열 구간에 와 있구나. 그 전에 철수해야죠, 저희도. 근데 그러지 않고 꾸준히 어떠한 이런 조정과 상승과 큰 폭의 상승과 작은 조정을 반복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4월 말까지 충분히 저희는 그 모멘텀 그리고 5월까지도 어떠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지 파악하면서 꾸준히 체크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기간에 딱 끝내자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서 똘똘한 종목 하나 골라내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단기간으로 보자, 뭐 장기간으로 보자 이렇게 딱 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 바이오 종목 우리 본부장님 갖고 오셨는데 이상경 부장님은 어떠세요, 바이오? 바이오 종목은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탐방을 가서 IR을 듣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시알리스에 관심이 많아서 먹는 복용하는 녹이는 약까지 해서 만드는 회사까지 가봤는데 탐방을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어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시가총액은 뭐 7~8천억 2조 정도 하는데 막상 그 회사를 현장에 가보면 과연 이 회사가 그런 가치에 대한 밸류를 받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여서 알면 알수록 어려운 기업인데 반대로 정말 한 기업이라든지 정말 이런 기업에 대한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지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이제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나는 바이오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되게 어렵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섹터인가 봐요. 이게 제가 진짜 옛날에 CTC 바이오로 탐방을 갔는데 네. 그때 시총이 4,300억이었고 회사가 서천호수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직원이 3명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갔던 건 퓨처캠은 또 성수동에 있는데 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들의 이제 브레인들이 모인 네, 곳일까.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오히려 이제 회사를 탐방을 갔을 때는 서울 사무소보다는 밑에 지방에 있는 현장이 훨씬 더 좀 좋은 현장에 답이 있는데 바이오는 그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또 섹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실적을 보는 섹터가 아니긴 하잖아요. 어떻게 좀 반박 좀 해주세요. 맞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조금 이제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 그러니까 이겁니다. 애널리스트가 10명이라고 한다면 한 8명 정도의 의견이 일치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조금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기업들 좀 말씀드리면 앱클론이라고 하는 기업은 저기 가산 디지털 단지 가면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무슨 학습지 파는 한 그 정도 되나? 라고 느껴요. 근데 공장은 따로 있긴 하지만 이 바이오 기업들이 왜 그러냐면 일단 기술 이전하기 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사무실 하나 차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절감하는 거구나. 예, 네. 이미 커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좀 약간 좀 재무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B나 BW를 너무 많이 찍죠. 뭐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헬릭 스미스라는 기업이 법인카드 무제한으로 쓰고 뭐 8천억씩 쓴다 막 주주들을 괴롭힌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적이 기술 이전이 없는 기업들은 대부분 뭔가로 써야 되는데 뭘로 쓸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믿어달라라는 걸로 쓰는 건데 뭐 직원들 경비원 뽑을 사실 회사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요? 중요한 시설을 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그런 좀 이제 그런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뭐 회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바이오 기업을 갔을 때 뭘 보냐면 그 최고 책임자 사실 만나기도 힘들지만 네. 그분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고 한 그 바로 밑에 정도 한 차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하거든요. 우리 회사 사실 이거 힘들다 지금 당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뭐 이제 그 정문에 갔을 때 이제 안내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인사성 보면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좀 참고하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뷰가 좀 엇갈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다른 섹터와는 달리 이제 그동안 기다리다가 미래의 한 방을 노리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취향 차이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두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조금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들어봤어요. 되게 재밌네요, 오늘 이야기.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탑픽으로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상경 부장님 원전 산업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욕심 부려서 욕망의 이제 욕망 상경이라고 2개 갖고 오셨다고 들어볼게요. 일단 뭐 숫자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최근에 뭐 4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체코 쪽에서 수주를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한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전 기술이요? 네, 뭐 차트를 보시면 저 이제 월봉으로 띄어놨는데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거나 맹신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쭉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던 때가 유가가 한 170불 대였거든요. 최근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한 50불 정도 유지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유가 연동을 많이 받고 있고 가격 전이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는 유가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업종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좀 큰 그림에서 보여드리고자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다만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업종이나 환경이 좀 변화하는 변곡점에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대표적인 업종이 한전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고성파워텍인데 네.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원전 관련된 기자재 납품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전력 수요가 증가가 되고 이런 원전에 관련된
매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가장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자리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 있고요. 숫자적인 부분은 한전기술과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는데 한전기술도 그렇고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전기술을 매집을 하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운용사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빠진 업종이 좀 원활하게 바스켓에 담을 수 있는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하나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하나는 조금 더 그 밑단에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별로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은 소형 원전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한전기술,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보성파워텍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볼게요.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선 초반 예상하고 있고요. 가볍게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 탄력을 좀 보일 것 같아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33,000원 정도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매수가의 10%인 2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왔다 갔다 하는 현재가 분이 3,200원 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000원 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취향에 따라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멀리 보겠다라시는 분들은 한전기술을,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성파워텍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석구 본부장님의 바이오 탑픽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하나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갖고 오셨을까요? 항상 동일한데요. 실적이 일단 바이오 기업이지만 실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이전. 첫 번째, 네. 그 기술 이전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선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기업 이름으로는 레고캠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선정 이유는 일단 조금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단어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좀 축약을 하지만 저도 이게 좀 참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술 이전을 2015년에 다케다 제약과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대략적으로 한 4년, 5년 동안에 기술 이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다시 한번 또 체결하고 2020년도 작년이죠. 4건의 기술 이전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한 2.7조 원 됩니다. 다 합치면. 물론 이제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2020년 들어와서 4건의 기술 이전이 생겼다는 부분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 이전 간격 속도가 짧아지고 있고, 이 말은 이제 인터벌이 좀 짧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정하는 데가 더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기술 이전이 많아지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고형암 쪽으로 그다음 4건, 그다음에 혈액암 쪽으로 4건, 그리고 물질이 한 7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빅히트 말씀드릴 때도 플랫폼 기업에 주목하자 했는데, 바이오도 플랫폼 바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좀 제가 한번 넣어본 것처럼 이게 바로 플랫폼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항체 약물 결합이라고 해서 AD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려운 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항체는 아실 겁니다. 네. 링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혈중에서 이제 잘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가 자유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다만 어떤 타겟이 아닌 곳에서 분리가 돼버리거나 잘못 붙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 정확히 어떤 이제 양궁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확히 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링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곡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수율이라고 하는, 바이오도 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율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링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약물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체, 링커, 그다음에 약물. 약물 쪽은 어떤 거냐면 세포 독성을 통해서 타겟 세포를 공격하는 부분. 소위 말하면 간단히는 봉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딱 이제 치료하러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기술력은 또 이 ADC는 어떤 기술력이냐 하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항체에 약물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봐봐요. 2개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4개, 6개, 8개, 10개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붙어야 될 공간에 정확히 붙고 숫자가 정확히 2개씩만 붙어야만 이게 완벽한 이 항암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붙어 있을 때,
아니면 잘못 붙어 있을 때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ADC 기술력이라고 보는데 글로벌 제약사로 볼 때 시애틀 제네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시총 22조예요. 네. 근데 이 레고캠 바이오가 오히려 기술력은 더 좋아요. 어. 해봐야 지금 1.4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다라는 괜찮네요. 거고요. 바로 이제 좀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21선 보통 이제 저희가 121선이면 2612에서 6개월 정도 뚫지 못한 주가의 121선을 이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상황도 좋죠. 여기서 이제 현재가에서 일단 매수 전략을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안 가본 주가 7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49,000원. 예, 이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상경 부장님만 욕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석근 본부장님도 최대한 많은 걸 알려주기 위한 욕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두 종목, 이게 세 종목이죠.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두 분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